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시죠. 뇌물수수와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6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도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당시 김 전 차관이 변호인을 통해 전한 심경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모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좀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창살 없는 감옥이나 이런 곳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윤중천 씨를 아신다는 점도 인정을 좀 하신 건가요?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예, 사실 이 관련 내용은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다뤘었는데 많은 전문가 분들이 이 혐의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결국은 구속이 됐거든요. 그 영장 발부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2013년 3월 달에 이제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6년 만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와 관련돼서 이제 수사를 개시를 한 지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검사들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네. 39일 만에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그 13일에요. 이 수사단에서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받았고 또 수차례 성접대를 받았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모 씨라고 하는 그 사업가로부터 4천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이 혐의로 영장을 갖다 신청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이제 16일 날 이제 어제인데요. 오전 10시 반부터 약 지금 3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결과가 주요 혐의가 이제 소명이 됐고 예.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예. 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최초의 신병 확보가 되는 그렇죠. 사심이니까 예. 이 최초의 신병 확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새로운 그 국면에 접어들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요 혐의가 일단 뇌물수수 그리고 성범죄 관련된 내용인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뇌물죄가 이제 주요 핵심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뇌물도 액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액수가 보세요? 중요했던 것은 공소시효를 극복하는지에 대한 관건이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어야 그렇죠. 했기 때문인데요. 1억 원을 넘기 위해서 검찰이 새롭게 이제 추가했던 부분이 제3자 뇌물죄 1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윤중천 씨가 성폭력을 주장하는 이모 씨에게 받을 1억 원의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포기하게 시켰다. 그러니까 그 여성에게 이익을 준 거죠. 제3자에게 네네. 이익을 주고 더군다나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 업무 대가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제 증거로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도 다들 예측을 그렇죠. 하셨는데 예. 영장실질 담당 판사님께서는 범죄 소명이 인정된다라고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윤준천 씨가 만약에 1억 원을 돌려받지 않을 테면 왜냐하면 이 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이 여성 이모 씨가 혹여라도 이 문제 때문에 나의 성범죄나 성접대 사실을 폭로할 게 우려스러워서 윤준천 씨에 대해서 입막음조로 이 1억 원 받지 말라라고 200만 원을 줬다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는 없고 결국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인데 네. 윤준철 씨가 그럼 1억 원 포기할 테니까 1억 원 포기하는 대신에 앞으로의 형사 사건을 잘 봐달라.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거든요. 예. 윤모 씨의 이런 부정한 청탁의 존재에 대해서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 이모 씨라는 여성도 아마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 뇌물에 대한 1억에 대한 범죄 소명이 인정된다. 예. 범죄 소명이 인정이 되면 뇌물 1억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네.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이 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윤중천 씨와 이모 씨라고 하는 이 여성의 진술이 상당히 이제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이신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 전 차관 측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예. 최초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예 윤 씨를 모른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동영상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네.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배경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윤 씨를 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여러 가지가 연결되면서 밝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이제 3시간 정도 하면서 조금 약간 한 발 물러섰어요. 네. 윤중천 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김학의 전 차관과 이 윤 씨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증거가 아마 검찰에서는 뭐 한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도 윤 씨를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이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뭔가 좀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좀 피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한 것 같은데 안다라고 약간 한 발 물러섰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어제 구속장 피의자 신문을 받는 그 법원에서 윤중천 씨를 결국은 안다라고 입장을 번복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속영장 발부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증거인멸 생각이 가능성이 들거든요.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던 것이 예. 최초의 진술로 이 사람 모른다,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대제 신문을 하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성접대를 받겠느냐 이런 취지인데 네. 객관적인 물증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진술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준천 씨 업무 수첩에 보면 김학이라는 이름이 다수 등장한다는 것이고요. 예. 휴대번호에 저장된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으로는 김 전 차관의 그 배우자 부인이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 이모 씨에게 2017년 말까지도 문자 메시지로 민사소송 잘 되게 도와주겠다. 만약에 예. 소송에서 배상금을 내더라도 내가 그걸 대납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한 내역들이 제출이 됐는데 부인이 그 여성과 그런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윤준천 씨하고 김학이나 이 이모 씨를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허위 변명을 하다가 갑자기 구속영장에 이르러서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윤준천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진술을 거의 믿기 어렵다. 네. 그러면 거의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구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변명하고 허위적으로 진술했다라는 것은 네.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다는 것만 인정을 했지 범행 자체를 또 자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정부는 그렇죠. 대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 도망갈 염려까지 인정이 되고 예. 또 전력으로는 도망갈 가능성과 관련해서 또 기습적으로 출국하려고 그렇죠. 시도했다가 못 나간 정황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재판부는 그런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 결국은 이제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앞서서 저희가 뭐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면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결국은 본인의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보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 좀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그 본인의 그 내면적인 어떤 진실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이전까지는 승승장구해 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이제 그 법무부 차관으로 본인이 이제 그 임명된 지 6일 만에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본인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진로 같은 것들이 꼬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굴도 다 알려지고 네. 또 이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범죄 사실 같은 것들이 주로 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주위에 있는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사실 면이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예. 그래서 목숨이 이제 붙어 있어도 어떻게 보면 뭐 살아도 상같이 않다라고 본인이 느낄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이번에 이제 눈물까지 보이면서 이제 좀 선처를 한 것은 구속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되면서 검찰로서는 신병을 확보하게 된 상황인데, 근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남은 수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지금까지는 성범죄보다는 뇌물 혐의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신병 확보도 됐고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 마당이니까 성범죄 부분도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뇌물죄도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예. 결국 윤준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법원 가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과거 2013년, 2014년에는 검찰이 또 무혐의 처분을 두 그렇죠. 번이나 내렸기 때문에 예. 공소 유지에도 전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성범죄를 기소하기 위해서 이제 보강 수사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성범죄 피해 일시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신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구속 수사로 좀 수사의 동력을 받기를 좀 원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 강간 치상 혐의까지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성의 어떤 정신과적인 진료 부분을 상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네. 부분들도 쟁점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구속 전과 구속 후에 입장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구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압박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진술을 바꾸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일단 입장을 한번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혹시 이후 수사에서 조금 변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것이 인신 구속이 되는 그 전 단계하고 후 단계에 있어서의 심리적인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네. 상당히 심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수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남들을 구속을 시켜봤지 본인이 구속당하는 그런 어떤 경험은 옆에서 많이 봐왔긴 하지만 네. 본인이 당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약간의 그 어떤 심경의 변화와 연관을 해서 네. 본인의 혐의를 일부 또 이렇게 그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아까도 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이제 심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한다면은 검찰로서도 사실 이전에 무혐의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여론을 고려해서라도 이번 수사만큼은 좀 만만하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죠. 그 예. 당시에 무혐의가 정말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거냐, 수사 의지가 없었는 그러게요. 것이냐, 나아가서는 예. 수사 은폐한 거 아니냐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사건에서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죠.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철저한 수사는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검찰로서는 굉장한 오명을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법무부 전 차관이라는 고위공직자, 예. 검사가 건설업자 등과 어울리면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고 골프 향응을 받고 네. 뭐 1억 원, 수천만 원의 상당히 이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은 거의 상정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패 범죄이거든요. 예, 예. 그럼 어느 누가 검찰 인사가 지금 사과를 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점도까지 고려를 했다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 대한 반성, 철저한 신뢰회복에 대한 어떤 의지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저희도 법조인인데 이렇게까지 이 공직에 있는 현직에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까지 뭐 뇌물을 받고 성접대를 받는다는 네. 것은 좀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아직 예. 조사 중이긴 하지만 공소유주까지 철저하게 그 수사하고 네네. 재판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결국은 구속됐다는 소식으로 첫 번째 주제어 다뤄봤습니다.